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가슴에 돌덩어리를 하나 얹어놓고 살고 있다. 군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말을 했거든요. 가기 너무 싫어요, 엄마. 침대 옆에 이렇게 쪼그리고 엄마 나 너무 가기 싫어요. 그때 막아줬어야 되는 건데 방법이 없어서. 이제 얘가 간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는데요.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. 너무 보고 싶고요.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, 군 입대하기 전까지 저희한테 단 한 번의 속을 썩이거나 문제를 일으켜서 학교에 불려간 적이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국가를 믿고 자식을 군에 보냈는데 국가에서는 저희 자식을 싸늘한 죽음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. 이제 군에 가기 직전에 한번 가서 검사나 받아봐. 처음에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. 그랬더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거기에 가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시더라고요. 근데 거기를 가가지고 검사를 재검사를 받고 그냥 1등급인가 나왔을 거예요. 했어요. 아유 그렇잖아요. 약을 먹는데. 그리고 또 약이 바뀌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,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소견서를 좀 써주시면 안 되냐고, 그 군대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써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렇게는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입대 당시에 병무청과 입영부대에서 어떤 그런 신체 검사를 통해서 정신진화를 체크하는 게 이제 거름망이라고 부른다면, 그 거름망 기능은 본질적 구조적 한계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간 그 격리병동에 넣어서 엄밀히 관찰해야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.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 단기간에 판정해야 되는 그 병역 심사에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호소하지 않는 한은 판정하는 쪽에서 먼저 파악하고 그 문제 이 심각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. 군대 간 지 4~5개월 만에 또래 상담을 시작했는데, 그러면서 그 친구들의 우울증, 공황장애, 그다음 심리적 불안 요소를 가진 애들, 그런 친구들 다 케어를 하면서, 그러면서도 자기가 전부 다 끌어안고 책임감 있게 했던 아이입니다. 그 다음에 본인의 상담 일지에 보면 나도 같이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 온 것 같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또래 상담도 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표현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단 한 번의 면담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.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당연한 건데, 그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이해도 되지도 않고 도대체 용납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. 군에서 사고가 있었나 봐요.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대요. 그러니까 거기에서 좌절감이, 자존감도 무너지고 좌절감도 엄청나게 생겼던 것 같아요. 뭐가 우장창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. 그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까 변기가 다 깨져 있고, 그 변기 위에 앉아가지고 엄마 그러면서 울고 있었대요. 그리고 목에 개출이 그거를 알아봤으면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첫 번째로 극단적 선택을 비롯한 정신건강 고위험군들을 식별하는 시스템이 아직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는 군에서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수요에 비해서
인력이나 그 인력들에 대한 처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. 세 번째는 정말 위험한 경우에 가능한 빨리 이제 응급 진료를 봐야 될 텐데요. 그 체계가 지금 현재는 미흡한 상황입니다. 저희 가족들한테 연락도 한번 해준 적이 없습니다. 가족들에게 연계만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데리고 나서 치료를 하든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렇게까지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왜 부대에서 그랬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정말 몰랐어요. 약을 잘못 먹어서 쓰러졌다는 것도 나중에 군 조사 그것 때문에 알게 됐어요. 왜 순직 처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서류가 와가지고 그거를 읽어보는 순간 이거는 아닌 것 같다. 정말로 이건 아닌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국가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요. 그 내용을 보면은. 해야 할 응당한 일들을 다 했고 모든 일들을 다 제대로 했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. 사실은 알고 보면. 군에서 진료 자체가 공급이 안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. 그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간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군에서 진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. 극단적인 선택이나 정신건강 고위험군 증상들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교육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결론은 그거예요. 군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. 네 아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야. 이게 누구 한 명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. 시스템의 문제니까.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겠죠. 군에서 모든 인원들을 다 컨트롤할 수는 없겠지만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은 별도로 케어를 좀 해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저희 아들처럼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